새벽 5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플라자의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들어온 박연아 씨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연아는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고된 삶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입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연아에게는 25살 딸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며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딸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딸 수진이 생각하며 연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호텔 로비 중앙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피아니스트가 와서 손님들을 위해 연주하곤 했지만 이른 새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연아는 그 피아노를 닦으면서 늘 생각했어요. 나도 옛날에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사실 연아는 젊은 시절 성악을 전공했었습니다. 음대를 졸업하고 성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꿈을 접어야 했어요. 벌써 30년이나 됐구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존경했던 김 교수님이 계셨어요. 연아야, 너는 정말 재능이 있다. 꼭 성악가가 되어라.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하면서 교수님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죠. 교수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연아는 피아노 주변을 깨끗이 닦고 다른 청소로 넘어갔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호텔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투숙객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연아는 객실 청소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수고하세요.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연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15층 객실들을 청소하면서 연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연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아 씨, 딸 수진이는 잘 지내죠? 같이 일하는 김 아줌마가 물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요즘 승진 준비한다고 바쁘대요. 그래요? 참 대견하겠어요. 연아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못다한 꿈을 딸이 이루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다시 로비로 내려와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분도 음악을 좋아하시나 보네. 연아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평소처럼 로비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아도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들었어요. 역시 좋은 건 좋은 거야.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한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아는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연아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아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도 연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로비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피아노 앞에 서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불러볼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도 다른 층을 순찰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연아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베 마리아. 30년 만에 부르는 노래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진 감정이 노랫소리에 배어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언제만이야?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브라보! 연아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제 봤던 그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연아는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할아버지는 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성악을 전공하셨나요? 예. 그런데 오래전 일이에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특히 그 비브라토가. 할아버지는 전문가처럼 연아의 노래를 평가했어요.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서울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서울음대요? 언제 졸업하셨나요? 1995년에 졸업했어요. 할아버지가 더욱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도교수가 누구셨나요? 김민수 교수님이셨는데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수. 그분이 제 동료였어요. 네. 저도 서울음대에서 성악을 가르쳤거든요. 이성호입니다. 연아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성호 교수는 성악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성악가로 키워낸 전설적인 교수였어요. 이성호 교수님이시라고요? 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연아입니다. 이성호 교수가 연아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박연아. 혹시 김 교수님이 특별히 아꼈던 제자 중에 그런 이름이? 교수님이 뭔가를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아니에요. 김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학생이 있었어요. 정말 재능이 뛰어나다고. 그때 연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딸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응, 있어.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알았어. 그런데 괜찮은 일이지? 응, 좋은 일이야. 전화를 끊고 보니 이성호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교수님께서 졸업 후에도 계속 안부를 궁금해하던 제자가 있었거든요. 성악가가 되길 바라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연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학생이 박연아라는 이름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수님, 저는 졸업 후에 바로 결혼해서 음악을 그만뒀어요. 이성호 교수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그랬구나. 정말 아쉽네요. 그날 이후로 이성호 교수는 매일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연아가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서 와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연아 씨, 정말 아까운 재능이에요. 교수님,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목소리는 살아있잖아요. 교수님은 연아를 격려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몰라요. 김 교수님은 잘 계세요? 안타깝게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존경했던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지막까지도 연아라는 제자를 그리워하셨어요. 정말이요? 네. 본인의 최고 제자였다고 하시면서요.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교수님께 편지라도 한 통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미. 연아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성호 교수의 제안에 연아는 당황했어요. 어떻게요? 저희 학교에서 사회인 대상 성악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꿈을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연아는 마음이 동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해요. 주말반도 있어요. 그리고 장학생 제도도 있고요. 교수님은 연아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교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연아는 딸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 보여. 응, 그래.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수진이는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옛날에 성악을 했다는 거 알지? 물론 알지. 그런데 갑자기 왜? 연아는 딸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어요. 와, 정말. 이성호 교수님을 만났어? 수진이도 그 유명한 교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더라. 당연히 해야지. 왜 망설여? 수진이는 엄마를 적극 지지했어요. 수진아, 엄마 나이가 벌써.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는 아직 젊어. 그래도 현실적으로. 엄마, 난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잖아. 엄마도 꿈을 찾으세요. 딸의 응원에 연아는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지.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날 밤 연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다음날 호텔에서 이성호 교수를 만났을 때 연아는 결심을 했어요. 교수님, 해보겠습니다. 정말이요? 잘 생각하셨어요. 교수님은 기뻐하며 연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지금 일은 계속해야 해요. 생활이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주말 수업으로 시작해봐요. 이렇게 해서 연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배우는 성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숨을 더 깊이 들이마시세요. 발성이 예전 같지 않네요. 교수님은 인내심을 갖고 연아를 지도해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연아는 조금씩 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이요? 네, 김 교수님께서 키워내신 재능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연아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갔습니다. 몇 달 후 연아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이성호 교수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연아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무대에 서도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농담이세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때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학교에서 꿈의 무대라는 콘서트가 있어요. 꿈의 무대요? 네. 늦깎이 성악도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연아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아 씨를 위한 무대나 다름없어요. 연아는 꿈만 같았어요. 30년 만에 무대에 설 수 있다니.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콘서트 날짜가 호텔의 중요한 행사와 겹쳤던 거예요. 연아 씨, 그날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호텔 관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VIP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라 모든 직원이 근무해야 해요. 연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관리자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아 씨, 일이 우선이죠. 취미는 나중에 하세요. 결국 연아는 콘서트 참가를 포기해야 했어요. 이성호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연아 씨,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까요? 교수님도 아쉬워했지만 연아의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콘서트 당일 연아는 호텔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쯤 무대에 서고 있을 텐데. 그런 연아를 본 동료가 말했어요. 연아 씨, 오늘 왜 이래? 기운이 없어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콘서트 어땠어? 수진아, 못 갔어. 왜? 무슨 일이야? 연아는 딸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엄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엄마, 그러면 안 돼. 꿈이 더 소중한 거야. 수진이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어쩔 수 없었어. 다음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후로 연아는 의기소침해졌어요. 수업에도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연아 씨, 무슨 일 있어요? 이성호 교수가 걱정했어요. 교수님, 저는 역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야죠. 연아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연아 씨, 그러면 안 됩니다. 교수님, 현실이 이래요. 저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면 꿈이 밥 먹여줍니까?
연화의 목소리에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안타까워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연화는 다시 일상에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호텔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의 제자였던 이탈리아 성악가 줄리아 로시가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녀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로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베 마리아. 그런데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브라비시모. 뒤돌아보니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바로 줄리아 로시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줄리아 로시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됐나요? 연화는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줄리아는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전문적으로 성악을 배우셨나요? 예. 하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도 배우고 계신가요? 연화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아니요. 그만뒀어요. 왜요?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줄리아의 질문에 연화는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정말 아깝네요. 줄리아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제 방으로 오실 수 있나요?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요. 연화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1시간 후에 1201호로 와주세요. 1시간 후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줄리아의 방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줄리아는 연화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아까 들은 노래 정말 인상 깊었어요. 줄리아는 연화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감정이 정말 풍부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연화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번엔 더욱 자신 있게. 줄리아는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청소 일을 하고 있다니. 제 현실이 이래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줄리아의 격려에 연화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다음 달에 한국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 예정인데 참가해보세요. 연화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은 제가 인정해드려요. 줄리아는 연화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세계적인 성악가의 제안, 과연 받아들여야 할까? 다음 날 이성호 교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이요? 줄리아 로시가. 교수님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연화 씨, 이건 천재일호의 기회예요. 하지만 또 일 때문에.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교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 말에 연화는 마음을 정했어요. 딸 수진이에게도 상의했어요. 엄마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엄마 이번엔 일을 그만두더라도 꿈을 택해. 그럼 생활비는? 내가 도와줄게. 꿈이 더 중요해. 딸의 응원에 연화는 용기를 냈어요. 호텔 관리자에게 휴가를 요청했어요. 연화 씨, 마스터 클래스가 뭐예요? 성악 수업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요. 하지만 그날도 중요한 행사가. 관리자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연화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허락을 받았어요. 연화는 줄리아에게 연락했어요. 참가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잘 결정하셨어요. 마스터 클래스 날이 다가왔어요.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음대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연화는 불안했어요. 물론이죠. 음악에는 나이가 없어요. 줄리아가 격려해줬어요. 마스터 클래스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줄리아의 지도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젊은 성악도들이 차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들 실력이 뛰어났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연하는 점점 위축됐어요. 드디어 연하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연하 씨, 나와주세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무엇을 부르실 건가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요. 좋은 선택이에요. 시작하세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어요. 연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노랫소리에 실렸어요. 고된 삶의 무게, 포기했던 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까지. 노래가 끝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줄리아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다른 학생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연하 씨, 정말 놀라워요. 줄리아가 연하에게 다가왔어요. 기술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런 감동은 쉽게 들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이가 느껴져요. 이런 게 진짜 음악이죠. 줄리아의 칭찬에 연하는 눈물이 났어요. 마스터 클래스가 끝난 후 줄리아가 연하를 불렀어요. 연하 씨, 잠깐 얘기해요. 네. 정말 특별한 목소리예요. 더 배워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운영하는 성인 성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탈리아요? 네. 6개월 과정인데 관심 있으시면. 연하는 꿈만 같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배운다니. 하지만 제가 장학생으로 모실게요. 정말이요? 네. 연하 씨 같은 분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날 밤 연하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연하는 줄리아의 제안을 설명했어요. 와, 대박.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6개월이나. 엄마,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와? 무조건 가. 딸의 적극적인 지지에 연하는 용기를 냈어요. 이성호 교수에게도 조언을 구했어요. 연하 씨, 이건 김 교수님이 보내신 기회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꼭 가세요. 드디어 연하는 결심했어요. 호텔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연하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네.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요. 정말 대단해요. 부러워요. 6개월 후 연하는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귀국 후 첫 공연을 가졌어요. 제목은 늦깎이의 꿈이었습니다. 공연장에는 수진이, 이성호 교수, 그리고 과거 동료들이 와 있었어요. 연하가 무대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박연하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호텔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연하의 진솔한 고백에 관객들이 집중했어요. 이 노래를 30년 전 저를 가르쳐주신 김민수 교수님께 바칩니다. 연하가 마이크를 놓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푸치니의 오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연하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갈고 닦은 실력과 인생의 깊이가 어우러진 완벽한 연주였어요. 노래 속에는 30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꿈을 접어야 했던 아픔, 생계를 위해 버텨온 세월,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이성호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보고 계시죠? 연하가 돌아왔어요. 수진이도 어머니의 모습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연하는 무대에서 깊이 인사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하를 축하해줬어요. 연하 씨,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연하의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특히 꿈을 포기했던 중장년층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며칠 후 연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성악계의 원로들이 모여 만든 꿈의 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화 씨, 저희와 함께 일하시겠어요? 어떤 일인가요? 꿈을 포기한 분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요. 저를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청소부에서 성악 강사가 되다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연하 씨의 경험과 실력이면 충분해요. 무엇보다 같은 처지에 있던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연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연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수강생들은 모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아입니다. 저는 2년 전까지 호텔 청소부였어요. 수강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음악은 나이가 들어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연화의 진솔한 이야기에 수강생들이 공감했어요. 선생님, 정말 청소부셨어요? 네. 10년간 호텔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강생들은 점점 연화에게 빠져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연화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어요. 음악에는 정년이 없어요. 시작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50세에 음악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저는 58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에 수강생은 용기를 얻었어요. 연화의 강의는 곧 유명해졌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성악가가 된 박연화의 기적. 나이는 숫자일 뿐, 꿈에는 정년이 없다. 연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1년 후 연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악 강사로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공연도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수진이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수진아, 내 덕분이야.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날은 연화의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민수 교수님의 3주기 추모음악회에서 연주하는 날이었거든요. 많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화도 무대에 섰어요. 교수님, 늦었지만 왔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향해 인사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아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노래 속에는 교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관객석에 앉은 이성호 교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교수님, 연화가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됐어요.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연화를 축하해줬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김 교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꿈을 포기했었는데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정말이요? 잘 결정하셨어요.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연화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몇 개월 후 연화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KBS에서 꿈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말 저를 찍으시겠어요? 네. 연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연화의 이야기를 본 전국의 중장년층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연화 선생님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연화에게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연화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연화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버리지 않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연화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어느 날 연화는 오랜만에 그랜드 플라자 호텔을 찾았어요. 예전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연화야, 정말 유명해졌더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어. 자랑스러웠어.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기서 일할 때가 좋았어. 그때 내가 피아노 앞에서 노래 부르던 게 기억나.
그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연아는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불러줄래? 동료들의 요청에 연아는 피아노 앞에 섰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성악가의 모습이었어요. 아베 마리아의 첫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몰래 부르던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연주였어요.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연아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투숙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연아는 깊이 인사했어요. 3년 전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날 밤 연아는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진아. 엄마 보면 나도 용기가 나. 무슨 용기?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 연아는 딸이 기특했어요. 그래, 젊을 때 도전해야지.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연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연아의 이야기를 통해 꿈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58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연아처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꿈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